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프로세싱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싱을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하면 이런 창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하얀 창은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요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은 눌러보시면 조그만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제로 실행시키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코드가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는 창이고요. 옆에 정지 버튼 역시 실행되고 있는 이 창을 중지시킬 때, 정지시킬 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세싱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스케치북을 피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프로세싱에게 부탁을 할 때는 일종의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스케치북을 펴달라는 명령어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어, 스케치북은 사이즈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사이즈의 형식은 너비 그리고 높이. 사이즈라고 치고 이 안에 너비와 높이를 치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뭐 크다 작다 이런 모호한 개념 프로세싱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써 넣어야 됩니다. 프로세싱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픽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가로 픽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스케치북의 가로 픽셀의 너비, 그리고 세로 픽셀 높이를 우리가 여기에 써 넣어주면 그대로 스케치북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500픽셀, 500픽셀 정도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냥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보다 좀 더 커진 이런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스케치북 500 곱하기 500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다른 수치를 써넣어 볼까요? 200 곱하기 200 그러면 200픽셀 곱하기 200픽셀, 가로 200픽셀, 세로 200픽셀의 스케치북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픽셀, 100픽셀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창과 거의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제공되는 창은 100픽셀, 100픽셀이구나. 아무것도 치지 않았을 때. 그거는 아마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이 프로세싱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수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100픽셀, 100픽셀에 스케치북을 띄워라. 이런 명령어가 숨어 있겠죠. 자, 우리는 일단 500픽셀, 500픽셀의 사이즈의 스케치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프로세싱의 명령어들은 대부분 이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앞에 우리가 스케치북을 피겠다라는 뜻의 사이즈, 그리고 이 가로 안에는 사이즈의 가로 픽셀, 세로 픽셀, 그리고 이 스케치북에 대한 정보를 이 가로 안에 넣어준 후에 마지막으로 이 명령이 끝났다라고 하는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이 명령어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명령어들은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잘 일단 봐주시고, 앞으로 쓸 때도 이런 형태로 계속 쓰여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500 곱하기 500 픽셀에 이런 스케치북을 먼저 띄워주고, 자, 여기에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저희가 아는 스케치북은 흰색이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치북을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흰색을 뜻하는 이 스케치북을 흰색으로 만드는 명령어는 백그라운드, 배경이라는 뜻이죠. 이 스케치북의 배경을 흰색으로 하겠다. 255라는 값을 써주면 되는데요. 자, 이 스케치북이 흰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255라는 값은 특별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 컬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흑백으로 0부터 255까지의 값을 사용한다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라는 이 안에 0이라고 넣어주면 이렇게 검은색이 뜨고, 뭐 255라고 치면 흰색이 뜨고, 뭐 한 중간 뭐 125 정도로 치면 이런 식으로 회색이 뜨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일단 255가 가장 높은 값으로 흰색의 스케치북을 띄우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흰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 스케치북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뜻하는 명령어는 엘립스, 원형이라는 뜻이죠. 엘립스라고 치고, 이 엘립스에 들어가는 괄호 안의 값은 엘립스의 x좌표 그리고 y좌표 그리고 가로 크기 그리고 세로 크기를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데, 이 안의 값은 저희가 이 원이 어디에 생겨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크기로 생겨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건 이 x와 y라는 이 원의 좌표, 위치를 나타내는 값은 프로세싱에서 x좌표, y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프로세싱에서는 우리가 흔히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좌표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시간에 배웠던 좌표는 이 좌측 하단, 좌측 하단이 0,0으로 시작하는 좌표 체계였죠.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1, 2, 3, 4, 5, 6, 7, 8 늘어나고, Y축으로 위로 갈수록 늘어나는 좌표 체계였는데, 이 프로세싱에서는 조금 다르게 좌측 상단, 이 부분이 0,0으로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부분 똑같죠. X좌표가 늘어나고,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y좌표가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좌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가장 처음이 되는 이 0,0 자리에 한번 원형을 그려볼게요. 0,0 그리고 사이즈 역시 픽셀 값으로 써주면 되는데, 전체가 한 500 픽셀이니까 너비와 높이가 100 정도 되는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잘린 원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 원의 좌표, 이 중심점은 원의 중간을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을 이 스케치북의 중간으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하면 500 곱하기 500 픽셀의 가운데 값인 250 곱하기 250에 이 원의 x좌표, y좌표를 위치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정확히 이 원이 이 스케치북의 중간에 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형을 뜻하는 좌표는 렉탱글에서 나온 명령어인 렉트를 써주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 너비, 높이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값인데요. 똑같이 이 원형의 값과 똑같이 한번 250, 250에 100픽셀, 100픽셀 높이의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뭔가 위치가 이 원을 감싸는 위치가 될 것 같았는데, 사각형은 조금 다르게 조금 우측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사각형의 이 좌표 중심점은 왼쪽 위가 되는구나. 그래서 250, 250이 정확히 원의 중심에 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각형은 이 중심에서 시작해서 너비와 높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좌측 상단의 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으로 100픽셀, 또 아래로 100픽셀 이렇게 나간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혼란스럽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각형의 모드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기준점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바꿔주는 명령어는 left mode. 프로세싱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모드에 m은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붙은 합성어의 경우 붙어 있는 그 첫 번째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랭모드 해서 이 원과 똑같이 중심에서 시작되어서 가로 세로를 이렇게 생성되는 사각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랭모드 센터라고 해주시면 중심에서 생성된 사각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이 어디 갔죠? 그것은 아마 원이 없어진 이유는 아마 이제 사각형이 이 흰색으로 채워져 있는 이유 때문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프로세싱이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윗줄부터 아랫줄 순서대로 실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을 그렸지만 그 위로 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원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원을 이 밑으로 사각형을 그린 후에 그 후에 원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이 다시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스케치북을 펴고 또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프로세싱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